매주 화요일에는 우석진 교수님과 함께 유쾌, 상쾌, 통쾌한 경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우 교수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통쾌하지 않으면 경제 얘기합니다. 영원의 경제학자 우석진입니다. 네, 그 뉴욕에서 노미님께서 언능 교수님 오시라고 이제 우석진 교수님 언능 나와주세요 이렇게 대단히 감사합니다. 댓글 예. 올려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히로에랑님께서 너무 재밌는 댓글 올려주셔가지고 요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안동 사람, 저도 호남 사람이에요. 예. 나도 안동 사람입니다. 200년 전에 홍경래 난 때 우리 할아버지께서 함경도 벽동 군수셨는데 이 난을 못 막아서 고흥으로 귀환 가셔서 지금까지 지내고 있다. 네. 너무 재밌어서 제가 읽어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안동은 조금 난 거 아닌가요? 그렇죠. 딴 데보다. 예, 안동. 그러니까 지금 안동이 주목받는 이유는 오늘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메뉴가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전개야라고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범 안동 찜닭 이렇게 닭을 중심으로 해서 안동 찜닭이 있었지. 예. 거기 뭐 찜닭 거리도 있고 그렇다고 그렇습니다. 가보진 못했습니다만. 예. 네. 하여튼 오늘 한일 정상회담 관련해서 들어오는 소식이 있으면 바로바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교수님께 좀 여쭤봐야 될 것은 삼성전자 파업 사태라고 해야 되겠죠?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 사후조정회의가 열립니다. 10시부터 시작인데요. 네. 오늘은 이제 3번으로 나눠서 회의를 한다고 해요. 네. 오늘 끝날 수 있을까요? 뭐 확답은 드리기 좀 어렵겠지만은 네. 어저께에 이어서 오늘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어저께 비교적 좀 일찍 끝났어요. 네. 보통 이제 마라톤 이제 협상을 뭐 하게 30시간 되는데, 이렇게 하게 되는데. 예, 근데 이제 어저께 조금 일찍 끝났다는 거는 제가 이제 외부에서 추측해 봤을 때 네. 거의 안이 근접했다. 안이 근접했고 양측이 가져가서 네. 그 안을 이제 설득시킬 수 있는지 그런 네. 거를 검토하는 시간일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보도가 나오는 걸 보면은 지금 구체적인 금액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뭐 취재에서 나오는 걸 텐데 예. 지금 뭐 상당히 좀 부럽습니다. 예. 부러운데 네. 거의 이제 지금 근접해 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금액에 있어서는 이제 다들 협상이 이제 거의 다 되는 것 같고 다만 이제 요거를 일회성으로 한번 할 거냐 구조화할 아니면은 거냐. 제대로 완전히 확정시켜 놓을 거냐 예.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것도 이제 약간 이제 중재안들을 내는 것 같더라고요. 이 중간에 일단 해보고 네. 3년 뒤 다시 보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네. 아마 뭐 저는 뭐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보고 예. 그리고 중간에 또 법원이 이제 끼어들어서 뭐 끼어드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약간 위법과 관련된 쟁의 금지 가처분 회사가 낸 거를 이제 뭐 일부 인용을 해줬기 때문에 네. 상당히 지금 노조의 그 자체의 동력은 조금 협상력에서 좀 상쇄된 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고려해 봤을 때 네. 아무래도 합의 쪽으로 추는 조금 기울어 가고 있는 거 아니냐. 거기에 그 정치권이나 대통령도 지금 메시지를 내기 때문에 네. 지금 합의가 안 됐을 때 예. 서로 입어야 되는 특히 이제 노조 측도 입어야 되는 피해가 뭐 아주 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는 사회가 합의를 이제 종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한번 될 거라고 보고 법원 판결 중에서 좀 인상 깊었던 게 보완 작업을 이제 뭐냐 했을 때 굉장히 폭넓게 뭐 규정을 해줬고 네. 평상시와 같이 해라. 평상시. 그렇죠. 평상시대로 해라. 네, 근데 그게 이제 휴일이 껴가지고 그렇죠. 해석상에 조금 이제 그럼 휴일 정도로만 인원이 나와주면 되는 것이냐? 그렇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그래서 뭐 있죠. 한 뭐 8,000명인가? 7,000명, 8,000명, 한 9% 10% 정도 되는 인원이 나오면 된다 이제 이러고 있는데 거기다 평일 혹은 휴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약간 해석이 그 간당간당 할 때는 사실 안전하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여간 전원이 다 참여해서 원래 이제 파업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 컨베이어 벨트를 세워야 되는 건데. 그래야 협상력이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컨베이어 벨트는 지금 세우지 말라고 한 거기 때문에 협상력 자체는 상당히
뭐 약해져 있는 그런 네. 상황이고 예. 거기에다가 이제 이행하지 않았을 때 예. 부담금 강제 이행금을 지금 부과를 해서 노조도 조금 부담을 해야 되고 뭐 1억 원 하루에 네. 1억 원 그다음에 간부들도 하루에 1,000만 원씩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예. 상당히 좀 노조 측도 상당히 불리한 그렇습니다. 뭐 이거 고려해서 하겠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좀 보면은 예. 상당히 좀 노조 측에는 그렇게 좋은 소식은 아니다. 그래서 금액과 방법이 어느 정도 그 중재할 수 있는 안에 들어왔으면은 네. 예, 조속히 좋은 소식을 전달해 주는 것이 네. 저는 뭐 회사를 위해서도 또 노조를 위해서도 그리고 국민들을 위해서도 예, 그리고 삼성 주주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다. 네. 예, 예. 삼성 주식 팔았습니다. 우리 교수님 주식을 파셨어요. 주주가 아니네. 진짜 주주가 예, 아니시네. 주주가 아니네. 예. 예. 근데 그 법원의 판결은 대체로 노동조합보다는 이제 사측의 편을 들어준 결정이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까지도 어제 나서서 X를 통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섰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노조에서 주장하는 것은 12에서 13% 플러스 주식으로 달라라는 건데 어제 MBC가 쭉 분석해서 보도한 걸 보니까 TSMC나 그리고 또 미국에 있는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을 쭉 분석을 했더니 TSMC는 영업이익의 1%이고 그리고 다른 회사들은 그렇게 성과급 지급이 없더라고요. 빵 이렇게 되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노동조합 유무에 따라서도 또 조건이 갈리기도 하고 그래서 TSMC 직원들은 또 삼성을 부러워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요게 예, 참 이게 여러 가지로 이제 반도체 특히 이제 인공지능 관련해서 예. 요 산업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이득이 이제 뭐 생길 건데 네. 그거를 이제 어떻게 나눠 그렇습니다. 가질 것이냐라고 예. 하는 이제 룰을 우리가 지금 확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룰이 잘 확립되어야 되고 예. 지금 제가 뭐 기업에 계신 분들 얘기 조금 이렇게 들어보니까 요게 번져나가면 참 어렵겠다. 지금 뭐 HD 현대 네. 이제 다음은 K 조선이다. 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또 한화 오션 뭐 이런 네. 데서도 이제 노사 그런 거 좀 협상. 걱정하시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이 노조 활동하시는 분들하고 조금 얘기를 한번 해보니까 예. 이게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 사용자 회사도 이런 경우가 조금 처음이고 네. 서툴러요. 노조도 처음이기 때문에 예. 이게 다들 이제 초짜들이 하는 협상이라서 상당히 좀 이상한 방향으로 뭐 흘러간다. 현중이나 뭐 현차 그렇죠. 근데 현대자동차가 선수들입니다 거기는. 했으면은 뭐 벌써 뭐 이렇게 하다가 절로 예. 가는 거구나 이게 다 공식 나와 있기 때문에 예. 잘 정리가 되는데 이게 지금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 안 되는 위험은 더 불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이것도 다 노하우니까 예. 이렇게 좀 서로 배워가면서 다만 이제 일반적인 기업과 다르게 우리가 반도체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성원을 많이 했고 기대도 많이 했고 그리고 뭐 우리가 400만 주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액주주가 거기에다가 그렇게 많다고. 재정 지출도 하고 조세 지출도 많이 하고 그래서 예. 물심양면으로 우리가 지원해왔고 또 지원해줄 용의가 있어요. 예컨대 뭐 용인에 이제 반도체 클러스터 만드는데 전기가 좀 조달하기 부족하다. 어렵다. 그러면은 뭐 거기 뭐 어떤 식으로든지 끌어와서 해주겠다. 뭐 이런 그 여러 가지 지정 지원을 또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 고려해서 조금씩 한 발씩 물러나는 차원에서 또 한국 경제가 또 뭐 불가피하게 좀 반도체에 좀 많이 의존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규모를 뭐 연구 기관마다 좀 다르게 보지만은 뭐 30조에서 만약에 파업이 18일 정도 진행이 됐을 때 30조에서 한 100조 가까이 손실을 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거 뭐 30조면은 뭐 30조 예컨대 뭐 50조다 이러면은 삼성전자의 한 분기 영업이익이 다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고려해서 조금 노사가 다 조금 한 발씩 이렇게 양보하는 왜냐하면 이 국면이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계속 돈을 벌 거기 때문에 계속 돈을 벌 거라서 돈을 계속 지금 이 기대 안 했던 이 이득이 계속 들어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끝날 거 아니기 때문에 좀 협상하는 것도 서로 배우고 그 다음에 잉여도 잘 나눠 갖는 것 중요하다 보고 저는 이제
좀 부럽긴 하지만은 네. 많이 가져간다는 거 뭐 좋다고 봅니다. 예.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럼요, 노동자들이. 엔지니어들이 그동안 못했던 거 예. 받아간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러면 뭐 우리가 의치 약한 수에 뭐 매달릴 필요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치 약한 수 반이 됐습니다. 반이 네, 요새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반이 됐습니다. 예전에 보면은 또 하이닉스가 돈을 많이 안 줘가지고 예. 또 삼성 반도체로 많이 갔었는데 그때 가신 분들 좀 많이 후회한다. 아니, 요새 또 삼성전자 사람들이 SK 하이닉스로 가고 서로 너도 면접장에서 서로 만나고 그러니까요. 너도 그래서 썼어 나도 썼어 뭐 이렇게 하고 있다고. 그 삼성전자의 그 사내 도서 제출 중에 제일 그 많이 빌린 책이 SK 하이닉스 기출 문제. 진짜요, 너무 재밌다. 여하튼 지금 이제 그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너무나 업황이 좋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그 이득금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가 이제 초미의 관심이고 관련해서 바로 지난주 이 시간이었습니다. 이때 이제 속보로 전해진 것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페이스북 글이었어요. 그 유명한 국민배당 관련된 것이었는데 엄청나게 논란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이것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즉 공산주의 하자는 거냐, 공산당 배급제냐, 막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어요. 교수님께서는 이 전반의 혼란을 어떻게 좀 보시고 계셨습니까? 뭐 이제 제일 먼저 짚을 것은 이제 그 외신에 거의 이제 오보에 가까운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요. 뭐 블룸버그. 그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 주가 떨어진 건 맞는데 우리나라만 떨어진 게 아니고 동아시아가 거의 다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다 이제 일본이나 뭐 싱가포르나 타이완 한국의 정책실장이 누구야? 이렇게 보고 있다가 고말을 했네. 팔아야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오보인데 사실은 오보인데. 아니 추측은 할 수 있죠. 한국이 뭐 그런 영향이 조금 더 가중됐을 거다. 이제 추측할 수 있겠지만은. 거기에 보면은 AI 게인스 그러니까 처음에 텍스로 썼다가 맨 처음에 이제 내용에 본문에는 이제 뭐 초과세수라고 돼 있는데 거기 보면 초과 뭐 이윤이 만약에 생기는 그거를 나눠 갖는 것처럼 그렇게 제목을 달았기 때문에 거의 이제 오보에 가까운 거고 아마 청와대에서 오보 대응하고 있는 걸로 제가. 또 이거 오보 대응했다고 또 문제를 삼고 있어요.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 이렇게. 할 수 있죠, 뭐 고쳐달라고 할 수 있죠. 오보 대응 당연히 해야죠. 잘못 보도했으면. 하여간 이제 그런 이제 거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지문을 잘 읽어 보면은. 뭐 이윤을 뭐 나눠 갖자 뭐 이런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허수아비를 만들어 놓고 이제 때리기 시작하는. 그래서 뭐 정치권에서 많이 쓰는 건데 없는 문제를 막 때리니까 이게 약간 수학에서 뭐 우리 A면 B다, B면 Q다 이런 거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은 전제가 공집합이면은 없으면은 아무것도 다 모든 것이 다 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다만 이제. 초과 이윤과 초과 이윤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경제학자들이 보면서 얘기할 때는 이제 완전 경쟁 시장에서 얻을 수 있는 이윤보다 훨씬 더 많은 이윤이 벌려졌다. 그 초과 이윤이라고 하는데 초과 이윤은 지금 우리 독점적 기술에 따른 독점적 이제 그 뭐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 힘이 있기 때문에 초과 이윤이 지금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보통은 이제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기업들이 돈 벌려 그럼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없어지는데 기술력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당분간은 이제 초과 이윤이 발생한다. 요건 이제 하나고 그로 인해서 국내에 납부하는 세수가 늘어난다. 그렇죠. 정확하게는 이제 초과 이윤으로 인한 생기고 그로 인한 추가 세수가 생기는 겁니다. 추가 세수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김영건 실장이 초과 세수라고 표현을 하다 보니까 약간 혼돈이 좀 생겼다. 왜냐하면 초과 세수는 예산을 했는데 예산을 짰는데 그걸 넘어선 세수가 초과 세수라고 보통 저희가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예산 잘하면은 초과 세수 안 생기는 거지. 그렇죠. 뭐 세수가 많이 들어와도. 근데 그 뜻은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추가 세수인지 초과 세수인지 요것의 용어 사용이 잘못되어서 이 엄청난 혼란이 생겼다. 그래서 제가 그 재정학적으로 이해했을 때는 이제 초과 이윤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추가적인 세수가 들어오는데 그게 평상시 들어오는 것보다 더 막대한 세금이 들어온다. 그럼 이거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요 뜻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뭐 초과세수라고 일단 치면은 예상했는데 그거보다 더 많이 들어왔다고 치면은 우리 국가재정법에는 요거를 어떻게 처리할지가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보수적으로 돼 있는데 네. 일단 우리 내국세라고 하는 게 관세를 빼면 이제 내국세라고 하는데 국내에서 거치는 세금 예. 내국세의 일정 부분을 지방 정부에 교부를 해줍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뭐 지방 정부에 가는 뭐 교부세, 교부금 뭐 이런 다양한 금액들이 있는데 예. 이게 내국세 연동돼 있어요. 근데 예산 짤 때보다 훨씬 더 많이 내국세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 정산을 해줍니다. 그게 한 대충 계산해 보면 한 40% 됩니다. 그래서 예컨대 10조가 더 들어왔다. 그러면 이제 4조는 지방으로 정산해서 남는 겁니다. 그럼 6조를 가지고 이제 세계 잉여금 처리를 이제 하는 건데 네. 그 세계 잉여금 처리를 할 때 이제 그 중에 30%는 공적 그 기금을 상환할 때 씁니다. 우리 공적 기금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IMF나 네. 글로벌 금융위기 때 막 금융위기가 막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다 돈을 막 국채 발행해가지고 막 쓸어 넣었거든요. 예. 그 돈이 좀 남아 있습니다. 어. 그래서 그 돈을 상환을 하고 예. 또 남은 거의 30%는 예. 국채 상환에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 국세법에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에 이게 써 있습니다. 국가재정법에 이렇게 써 있고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100조가 들어왔다. 왜냐면은 지금 왜 100조가 되냐면은 지금 향후 2, 3년 동안에 하이닉스랑 이제 삼성전자랑 이제 추가적으로 벌어들일 영업이익이 얼마큼 되느냐? 네. 연간 뭐 300조에서 400조에서 500조 기간만 좀 다르긴 한데 그 중간 한 400조라고 치면은 우리가 그 최고 세율이 지금 25% 구간에 지금 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25%를 생각하면은 100조 떨어지는 겁니다. 추가적인 세수 100조가 어느 정도냐면은 올해 예산에 예. 법인세 전체가 85조 들어온다 그랬어요. 근데 거기다가 추경하지 않았습니까? 네, 추경했죠. 오, 뭐가 좀 좋은 것 같은데 이러면서 추경을 했는데 그때 고친 게 한 100조입니다. 법인세 전체가 예. 100조 정도로 보고 있는데 거기다가 추가로 더 들어올 게 있다. 내년부터 요거보다 100조가 더 들어온다. 그럼 200조 200조가 될 수가 있죠. 200조 법인세만. 물론 이제 이 계산은 제가 막 한 건데 예, 왜냐하면 영업이익이 과세 표준이 아니기 때문에 예,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가지고 뭐 송금도 넣고 입금도 넣고 뭐 조정하고 나면 러퍼를 잡아서 그런 거 하면은 200조. 예. 예컨대 100조가 들어온다고 치면은 예.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국가재정법에 따르면은 예. 빚을 막 갚아야 되는 거예요. 아. 예, 지방 정부에 확 주고 40% 주고 예. 40조 주고. 아, 그래서 1년에 5조씩 20조씩 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여하튼 예, 이제 여하튼 그 빚을 막 뭉텅이로 이제 갚아야 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근데 이거 그 바람직하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빚을 갚는다는 거는 뭐 정신은 좋은데 네. 그건 경제 상황에 따라서 예. 경제 상황이 지금 너무 좋아. 그리고 굶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 빚 다 갚아. 예. 그리고 더 힘든 날이 오면은 그때 쓰자. 이렇게 할 수가 있고. 네네. 뭐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 국가재정법도 이제 그런 취지입니다. 예. 다만 이제 지금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우리 과제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걸 모두 빚을 갚는 것은 저는 뭐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요거 이제 시대 과제를 해결하는데 이제 쓰고 싶은데 네네. 지금대로라면은 추경을 편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추경을 편성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럼 추경을 편성한다는 건 예산으로 쓴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일회성 사업에 막 써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람직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대적 과제가 일회성 과제는 아니기 아니죠. 때문에 요거를 체계적으로 쓸 수 있는 채널을 확보해내야 된다. 그런 고민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네. 확보해서 모아놓고 요거를 어떤 과제에 쓸 것인가를 여러 가지 고민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에서 뭐 일하다가 네. 100개병 걸려가지고 보상해 달라니까 보상 안 해주고 10여 년 걸렸잖아요. 돌아가셨습니다. 예, 뭐 산재 이런 거 노동자의 안정성 이런 네. 거 할 수 있고 아니면 이제 고용 안정 이제 왜냐면 산업 구조 조정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럼 산업 구조 조정 한다는 거는 진짜 어마무시한 일입니다. 이제 일자리가 그냥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어제 보니까 80시간 일할 수 있는 휴먼 로봇을 LG전자하고 해가지고 대학가들이 다 같이 협력한다고. 왜냐면 또 우리도 그 뭐 1960년대부터 예. 계속 제조업을 열심히 해왔는데 예. 지나다 보니까 일부는 중국이랑 겹치고 아니면 개도국이랑 겹치고 이러기 때문에 네. 경쟁력이 없는 것들이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경쟁력을 키우거나 아니면 구조조정해서 다른 산업으로 갈 수 있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그냥 되겠습니까? 예.
이 사회 안전망이 딱 갖춰져 있어야지 사람들이 그걸 그렇죠. 받아들이거든요. 예. 왜냐면 직장 아니 산업이 뭐 잘못된 게 뭐 내 잘못은 아니잖아. 그렇죠. 내 잘못은 아니야. 세상이 그렇게 바뀌었지만 내 잘못은 아니잖아. 근데 네. 갑자기 나가라고 하면은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네. 사회 안정망을 갖춰주고 이직 전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도 돈이 들어가고 네. 청년들 지금 입직이 안 됩니다. 안 네. 뽑아요. 입직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인공지능이 엄청 발달했기 때문에 입직해서 이제 서로 기술 익히고 뭐 이제 일 배우고 막 이럴 때 네. 이제 사실은 회사가 투자를 해가지고 키워가지고 나중에 이제 간부로 키우기 위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하는 건데 네. 그거 그냥 인공지능이 다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수습 로봇. 예, 인공지능이 다 합니다. 수습 기자가 아니라 예, 수습 불만이 로봇. 없어. 불만이 없어. 없어요.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챗GPT 할 때 가장 좋았던 거는 일 시키면 잘 모르면 잘못했으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여하튼 그런데 예. 그런 시대적 과제 그리고 우리 노인 빈곤 아직도 해결 안 되지 않습니까? 그 폐지 줍는 어르신들 예, 정말 아침에 그 사실은 계십니다. 뭐 얼마 안 되는 건데 예. 그것도 하지 않으면 또 생활이 또 계속 지속이 안 되기 때문에 또 하시는데 네. 노인 빈곤 문제 네. 뭐 여러 가지 기타 우리가 해결해야 될 사회적 과제들이 있는데 요거를 어떻게 쓸 거냐라고 네. 하는 논의를 붙여가지고 예. 해야 된다. 물론 이제 이것을 가지고 뭐 그 국부 펀드 있는 넣어가지고 네. 노르웨이나 이렇게 국부 펀드 넣어가지고 더 키워서 해보자. 네. 이것도 뭐 좋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시급성에 따라서 과제에 따라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이렇게 하려면 이제 국가재정법을 이제 고쳐줘야 됩니다. 네.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김영보 실장이 아마 이런 것들을 다 염두에 두고서 네. 말씀해 주신 거 아닌가. 근데 뭐 성급하신 분들이 뭐 빨갱이냐? 네. 아니 초과 이유는 관련 당사자들이 알아서 나눠 가지면 됩니다. 예. 투자할 거 투자하고 알아서 나눠 가지면 됩니다. 예. 그거에 따라서 들어오는 추가 세수를 추가 세수를 어떻게 예. 국가는 사용하면 좋은지 일회성으로 다 쓰고 말 건지 예. 단연도로 쓰고 말 건지 아니면 이거를 좀 빼서 예. 기금 형태로 모아놓고 있다가 필요한데 필요한 적정제에 쓸 건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 예. 기획예산처가 고민이 많겠습니다. 새로 뭐 박홍근 장관이 가셨는데 예. 두문불출하셔 전화. 아마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미래 파트, 전략 파트, 기획 네. 파트를 조금 더 강화하고 있는 걸로 들었어요. 미래 전략 파트 예. 강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아마 이제 이런 이제 시대적 이제 과제를 예. 이제 돈이 더 들어올 때 발굴을 어떻게 쓸 해야 거냐. 되고 아하. 그다음에 그건 또 예산으로 또 뒷받침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리고 예산 그 자체로 좀 시야가 좁습니다. 왜냐면 그에 그의 문제 해결하느라고 정신은 없기 때문에 네네. 또 기획 파트가 있어야 기획사처가 불리한 예. 이런 빛이 좀 나게 되는 거죠. 예. 근데 진짜 이거는 정부 당국자라면 당연히 이렇게 계속 영업이익이 나고 뭐 회사가 발전하는 것은 박수치고 환영할 일이고 거기로부터 들어오는 추가 세수에 대해서는 이거를 어떻게 사회가 나눌 거냐. 이를테면 우리가 기술 혁신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이 있지만 사회 혁신에 대해서는 별반 관심이 없어요. 네. 교수님께서 계속 강조하시는 게 이게 이재명 정부의 사회 정책이 잘 안 보인다. 네. 복지 분야가 잘 안 보인다. 이제 네.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최근에 차관이 교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왜 교체된 저는 거예요? 그걸 모르겠습니다. 제가 취재해봤는데 예. 지금은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약간 복지 담당하시는 예, 차관이 차관이 좀 교체됐어요. 교체가 돼서 예. 좀 왜 뭐 이유도 궁금하긴 하지만 예. 조금 그 앞으로 돌아가서 예. 좀 IMF 얘기를 조금 드리고 싶어요. IMF. 경제 위기 때 네. 외환위기 때 우리가 경제 너무 안 좋으니까 그때 엄청난 많은 정책들을 했거든요. 예컨대 금리를 뭐 40%까지 막 올리고 그랬습니다. 금리 막 엄청 올리고 왜냐하면 이제 사회 구조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리를 올렸는데 그때 현금 갖고 계신 분들이 확정 금리로 40% 돈 무지하게 벌었죠. 그리고 그때 아파트 사면은 양도소득세 면제해줬습니다. 면제해줬죠. 그러니까 아파트 막 사가지고 IMF 때 돈 번 사람들이 진짜 부자가 됐어요. 예 그렇게 되고 나중에 이제 그 타워 팰리스 사는 예. 거 팔고 그렇게 이제 부가 쭉 가서 꼬마 빌딩 가가지고 이제 되는데 지금 돌아보면은 지금 왜 사회 문제가 이렇게 심하냐 불평등이 왜 이렇게 심하냐 하면은 그때 IMF 때 그때 우리가 너무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뭐든지 한다 이것만 신경 썼기 때문에 네. 그
벌어진 부의 격차를 자산의 격차 이거를 지금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까지 왔거든요. 네. 지금이 이제 그때하고 상황은 정반대긴 하지만 어허. 지금 이 소득 재분배 예. 그리고 사회의 여러 가지 이슈들을 해결할 준비를 하지 않으면은 5년 10년 뒤에 네. 그때 우리가 뭔가 잘못했구나. 그게 올해 원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이 약간 이제 진보적인 색깔 갖고 있는 예, 사람들이 깨워주는 겁니다. 돈 벌 때는 사실은 네. 정신 없거든요. 네. 예, 근데 지금 이 소득 재분배를 위한 채널을 지금 확보해 놓지 않으면은 나중에 5년 10년 뒤에 후회한다. 네. 어떻게 좀 네, 굉장히 울림이 있었습니까? 굉장히 교수님 같았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예. 그 복지차원은 기자들 사이에서는 경질설이 돌긴 합니다. 예. 자, 이것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교육 교부금 학령 인구가 계속 감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교육 교부금으로 배분되는 것에 대한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 뭐 이런 목소리도 있다는 건데요. 요거는 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아까 그 추가 세수가 들어왔을 때 네. 그중에 40%는 지방으로 가는 건데 20%는 그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국세 20.79% 연동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돈이 자동으로 이제 이렇게 가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학령 인구는 줄고 계속 줄어서 지금 돈은 세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학생 수는 줄는데 돈은 계속 이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네. 이거를 뭔가 좀 정리를 좀 해야 된다. 정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냥 저희 재정학자들이 얘기할 때는 만약에 이재명 정부 내에 예. 요 문제를 조금 정리를 할 수 있으면은 예. 그럼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다. 아. 그 정도로 지금 이게 예. 재정 관점에서 보면은 네. 상당히 지금 힘든. 네. 왜냐면은 이제 저희가 봤을 때는 학생 1인당 뭐 교부금액을 계산을 해보면은 네. 뭐 무지하게 빨리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또 현장에서 들으시면은 네. 너가 그걸 잘 몰라서 현장을 몰라서 그래. 현장을. 야 너 몰라. 야 네가 뭘 알아. 현장 뭘 알아. 근데 제가 그 부모님들도 다 교사시고 예. 제가 지금 와이프도 교사라서 예. 예. 교사랑 한평생 살았습니다. 현장 잘합니다. 다만 이제 그동안 우리가 재정이 좀 열악해가지고 네. 뭐 학교 현장에서 못 해주는 것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 이것들을 이제 하나씩 이제 해결하다 보니까 사실 네. 돈이 부족하다 이제 현장에서 그러는데 이게 이제 계획되지 않은 방식으로 돈이 막 들어가니까 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저도 이제 뭐 이런 패드 들고 다니는데 학생들 패드 다 나눠주고 예. 노트북 다 나눠주고 예. 그다음에 뭐 전자칠판 바꾸고 뭐 아주 삐까뻔쩍합니다. 그래서 대학 입장에서 보면은 뭐가 학생들이 불만이냐면은 예. 중고등학교 때는 학교 좋았던 것 같은데 대학에 오면 대학에 오는 실험실도 후지고 대학에서 너무 옛날 거야. 옛날 거기도 하고 등록금은 많이 가져가는데. 그리고 보통 이제 지금 한 20명 예. 학생수 많은 데는 30명까지 가지만은 보통 20명 전후인데 대학은 한 50명씩 듣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불친절해. 예. 정리를 안 해지 교수님들이 이게. 예. 그리고 그래서 여하튼 그렇고 이제 현장에서는 이제 공모직들이 좀 늘어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우리 기억해 보시면은 청소 우리가 다 하고 네. 바닥도 우리가 왁스 들고 와서 그거 닦고, 복도 많이 문질렀습니다. 당번, 걸레도 가져오라고. 그것도 다 하고, 그 다음에 뭐 이제 급식도 옛날 급식은 아니었지만은 여하튼 뭐 도시락 우유 배달도 하고, 하고, 그래서 파트라슈가 꼭 한 명씩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번에.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원래 이제 학생들이 하면 안 되는데 했던 거를 이제 공모직들이 많이 담당해주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 좀 인건비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그렇군요. 뭐 여러 가지 투자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우리 부족하다 이제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돈은 좀 남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측면에서 이 부분 좀 세수가 이제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조금 정리를 조금 해줄 필요가 있다. 그 교수님께서 이번에 단장으로 계시는 통합재정사업평가
결과 발표를 어제 하셔가지고 네. 보도가 많이 됐습니다. 네, 많이 됐습니다. 많이 됐습니다. 네, 교수님 성과 있는 교수님. 예. 아, 네, 예. 예, 그런데 이게 보니까 전 부처 재정 사업을 한꺼번에 싹 다 점검을 해서 이를테면 돈만 쓰고 일은 안 되는 그런 사업들을 쭉 정리를 했다. 예, 대략 이제 정부가 저희가 이제 세부 사업이라는 단위를 쓰는데 네. 세부 사업도 이제 작은 사업들 묶은 예. 하나의 이제 분류 체계인데 한 9천 개 정도 됩니다. 9,000 개. 예, 9천 개 정도 되는데 대충 따지면 그 정도 되는데 네. 그 중에 이제 의무지출이랑 법으로 돼 있는 거, 아하. 뭐 이제 너무 작아가지고 평가 수익이 없는 거 빼고 나면은 네. 한 2,500개 정도 됩니다. 2,478개인데 2,500개라고 치면은 그거를 이제 일관성 있는 기준으로 다 평가를 해가지고 뭐 요거는 이제 정상 추진해도 되고 요거는 사업하는 방법을 좀 바꿔줘야 되고 네. 그다음에 요거는 감액이다. 그리고 요거는 폐지 아니면 통합하면 좋겠다. 네. 이렇게 해서 5단계로 저희가 평가 등급을 매기고 어저께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 상당히 이제 강도 높은 이제 지출 구조 조정을 한 거고 예. 요게 이제 작년까지는 자율 평가라고 해서 부처들이 자기가 스스로 체크리스트 해가지고 평가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상위 15%, 하위 15% 중간. 예, 그래서 미흡, 우수, 중간. 중간. 이렇게. 예, 그래서 네. 잘한 거 15% 무조건 나오는 거고 예, 예. 못하는 거 15% 무조건 나오는 거고. 나머진 다 가운데. 나머지 가운데. 예. 그래서 못하는 거 15%는 일부 예산 퇴출? 삭감한다. 예산 삭감. 예산 삭감한다. 예. 이제 주로 요게 어떤 기본 항목들이 주로 거기에 들어갔습니까? 항목 아니, 그러니까 어떤 그 분야의 사업들이 전부 다 들어가 있죠. 싹 다. 예, 58개 기관 오. 예, 전부 다 들어가 있죠. 예. 국회도 좀 들어가 있습니다. 국회도 들어가 국회도, 있습니다. 예. 뭐 예컨 대법원 이런 것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대법원. 예, 네. 들어가 있습니다. 여하튼 그래서 평가위원들이 한 150명이 가서 평가를 붙어가지고 해가지고 네. 어저께 결과를 발표한 거고 대략 한 3개 중에 하나는 감액 저희가 평가를 좀 줬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예. 한 15% 정도만 미흡을 줬는데 낮은 예. 등급을 줬는데 예. 저희는 지금 36%, 오. 36 정확한 36.2%인데 세 개 36.2%. 야. 예, 3개 중에 하나 정도는 사업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감액해야 된다. 그래서 쓸데없는 예산 낭비다 이 얘기인 거죠. 하여간 뭐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여러 가지 필요성은 인정은 되지만 네. 사업하는 방식이 뭐 좀 이 문제가 있거나 돈이 너무 남거나 돈이 예컨대 너무 뭐 많이- 예. 제가 뭐 지금 여기서 구체적인 사업을 언급하긴 그렇지만은 예. 예산 받아서 매년 10%만 쓰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돈이 남아요. 90%의 돈이 남는다는 돈이 거예요, 남습니다. 정부 예산이. 예. 그러면은 10%만 받아가야지 90%를 왜 받아갑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되긴 되는데 예. 그러면은 뭐 예. 당분간은 그럼 삭감해서 진행해라. 깎아야지. 예. 예. 왜냐하면 예산이라고 하는 게 납세자의 돈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돈이 들어왔으면은 조금 더 효과 있는 데 가서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 왜냐하면 관행적으로 계속 지속돼 왔기 때문에 예. 그냥 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필요성이 없어서 저희가 이제 뭐 폐지로 내세운 것 중에 하나가 예. 3D 프린팅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민간도 이미 잘하고 있고 네. 다른 부처에서도 중복 사업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은 폐지해라. 그래서 여러 뭐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예. 강도 높은 이제 구조조정을 해가지고 어저께 예. 발표했다. 그래서 제가 좀 죄송스러운 게 그 사업하는 당사자들이 뭐 당황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예. 그렇군요. 공무원도 당황하고 그럴 수 있는데 좀 객관적인 기준에서 일관성 있게 평가했다는 뭐 예, 그런 걸 그렇죠. 좀. 예. 저는 세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정리를 좀 하고 정말 필요한데 필요한 만큼의 세수가 가서 더 필요한 사업 영역으로 네, 그렇습니다. 가는 그 게 이재명 맞다. 정부가 지금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좀 예.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예. 국민의 눈에 봤을 때 네. 야 저런 이상한 사업들이 있는데야 확정 재정을 해 그렇죠. 그러면 국민들을 뭐 욕먹죠. 곱게 보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눈에 띄는 대로 정리를 한다 그런 차원에서 봐주시면은 네. 예,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우 교수님 굉장히 큰 일을 하셨군요. 단장 같았습니까? 네, 교수님 예. 확실히 단장 못 드셨습니다. 예, 단장. 네. 예,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웃기면서 하면은 단장 권위가 안 셀 것 같아가지고. 아닙니다. 예. 너무 단장 나오셨습니다. 너무 단장. 예, 재미없다는 얘기인데. 괜찮습니다. 아유 교수님 확실히 통쾌하지 않으면 경제학이 경제학이 아니다. 아니다. 예, 예. 교수님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고요. 오늘 무려 13분이나 더 들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